혹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뭐 검찰에서 연락을 저는 받지를 못해서 뭐 도당 받았다고 어제 이제 도당 그 저장님 얘기하시던데 뭐 이제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죠. 제 말에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녹취 같은 게 혹시 있는 건가요?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도대체 뭐예요? 녹취록 이름이 노코멘트래. 녹취 더하기 파일 녹취록 이름이 노코멘트. 녹취록 파일 이름이 노코멘트래.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여기서 도저히 상황이 이렇게 이제 마치 거짓말,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다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박보검 측에서 반박하는 서류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 정말 의아하다라고 생각되니 잘못하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포기를 강요했다라는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만남을 강요하고 종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문제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된 거는 그 중간에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 와서 뒤에 서 있었어요. 그 후배랑 인간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서로 못되게 하거나 뭐 잘못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뭐 인간적으로 그동안 좋은 관계에서 와서 인간적으로 잘 풀리게 된다 그러면 좋겠다. 이런 대화들이 기본 줄을 이뤘던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제가 포기를 종용해. 근데 하나 거기서 제가 이제 자꾸 그 박보검님 측에서 핵심을 비껴나가는 건 중요한 건 저한테 제안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제가 거절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핵심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변두리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해명을 이제 제가 하고 나서 페이퍼 낸 걸 보면 그 앞쪽의 얘기는 단 하나도 안 건드리죠. 만난 이후 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뭐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본인께서 저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 내가 만나서 그런 얘기 한 바가 있느냐, 아니면 제가 거절한 바가 있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서면에 보시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변증만 올리고 후보단회가 지금 나서지 않아가지고 후배가 추천했다는데 그 후배는 후보님 후배이시고 박보검은 잘 모르는 양쪽이 잘하는. 양쪽 다 잘하는. 네, 그럼요. 동시에 잘하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대부분은 그 후배가 같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말에 책임진다고 하는 부분도 그 후배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런 게 이렇게 검찰로 가거나 그러면 후배도 좀 귀찮아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후배도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후보님이 입장 발표하실 때 제가 일단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몽 기자나 직을 제안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 관심을 가잖아요. 그래서 입장 발표하실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자도 그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영상을 재구성하려고 저녁 늦게까지 영상을 처음부터까지 봤거든요. 다 찍어봤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풀이 그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변증만 올리지 후보단회에 뭐 진전이 없어가지고 없었죠. 후보의 주선으로 인해서 후보님이 그 후보의 주선을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찾아가거나 먼저 만난 거는 후보님이더라고요. 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이미 그 페이퍼에도 써 있는 게 있고 처음에 양쪽의 정권을 가진 사람이 만나자 해서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 그 순서만 보면은 그랬는데 두 분이 만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이 A라고 쳤을 때요. 박보검님 쪽. 제가 박보검님 측에 B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니까요. 후배를 통해서 그럼 정권을 가졌냐? 그러니까 가졌대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구나. 남들이 껴서 하는 게 저쪽이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러는 사이에 C라는 사람이 그 페이퍼를 들고 저희 측의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도 있고 B도 있고 그 C한테도 제가 C에 관련해서 물어본 거죠. 정권이 정권이가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A도 정권이 있다 있고 B도 있다 있고 C도 있다 그 했어요. 다음에 후보님이 생각하신 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 없다고 의미 없다. 했고, 그래서 직접 자, 나서야 첫 번째 아니 직접 나서 저는 분명히 단일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자는 얘기는 처음부터 했었으니까 충주를 갔다 오다가 저녁 한 8, 9시 됐을 때요. 후배가 아유 형 뭐 둘이 알지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라고 했어요. 후배가 진짜로. 그랬더니 형 지금 그분이 이제 집이 오송인데 오송 댁에 계신데 댁 근처 어디서 보자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어떤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아예 꺼낸 적이 없어요. 첫날 만남에서 그냥 호프 한잔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냥 저는 오남매 장남으로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진솔하게 내가 말씀드려보면 혹시 더 했을까? 또 박 후보님은 뭐 반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단일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단일화가 나올 때 박 후보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5월 17일이라고 제가 적시했잖아요. 예. 박 후보님이 저랑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음식점도 직접 정하셔서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만남도 찾아갔으면 전화를 받으셔서 그럼요. 거기 제 페이퍼에 어제 써드렸는데. 아직 봤습니다. 네네. 그쪽에서 제가 했다는 거 계속 아니에요. 5월 17일 날 박 후보님이 전화가 오셨고 통화가 이루어졌고 또 보고 싶다,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 장소 편한 대로 정해주세요. 그래서 본평동 어디를 정해주셔서 네, 제가 그렇게 찾아간 거죠. 그날도 제가 어디 제천인가에 유세를 갔다가 오면서 제가 좀 지각을 해서 한 15분, 20분 늦게 뵙고 중간에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해드렸고 전화를 드려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기자의 호기심인데 네. 직을 제안하셨는데 상대 후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 보세요. 근데 아니 잠깐만. 네. 오늘 지금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확장성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선배님으로 단일화를 해도 우리 나를 따르는 젊은 후배들이 선배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선배 안 되니까 저를 큰 틀에서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역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제안이 있고 저는 순수하게 고향 후배 한번 키워주세요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고향 후배 키워주세요 하는 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 사건화가 된 거는 저쪽에서 처음 흘린 말이 어떤 특정한 자리가 이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대한 건 제가 떠든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떠들었는데 그쪽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 거고 뭐 저는 그것은 제 개인 사견으로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후보님이 빈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언짢아진 거는 아니 빈정상하고 기분 없자는 건 없었어요. 단일화 과정 속에 가시면서 네.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어느 캠프든가 근데 일단은 박 후보 쪽 그 정권 3차까지 가는 그 정권자 중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그제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누출됐다는 저희 쪽에서 비밀이 안 샜다는 거를 박 후보님 측도 알아요. 왜냐하면 박 후보님 측에 전권을 받은 분이 저희 쪽 전권 받은 분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야 둘이도 만났다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쪽 이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신우가 어떻게 나한테도 이런 얘기를 안 해? 서운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서운했지만 거꾸로 역시 신용한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강하게 이제 야 니네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여러 루트에 나왔지만 신우군 이날까지 꼭 참고 있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누군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죠. 뭐 한간에 소문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언론에 흘린 것이고 나머지는 저는 그건 몰라요. 혹시 뭐 근데 어쨌든 뭐 누군인 것 같다라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도 그 소문에 도는 분이 전화가 찍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부분을 우리 캠프에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 캠프에서 그런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죠. 정말로 저는 예를 들어 자꾸 이제 부부님이 매수에 대한 거를 말을 집착을 하시던데 그럼 법상의 제목이 후보 매수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에 그 제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매수는 뭐 여러 매수의 형태가 있겠죠. 돈을 주고 사는 게 있을 수 있고 뭘 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그 매수라는 말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여러 차례를 하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뒤에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어제 그 논평을 박 후보님이 제가 기자회견 직후에 낸 거에 아쉬운 건 이거예요. 제가 계속 노코멘트 하면서 결자해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자해지는커녕 일이 커진 다음에 제가 도저히 이제 거짓말쟁이처럼 어느 한쪽은 거짓말쟁이라고 아예 그냥 MBC 뉴스 뭐 KBS 뉴스 막 이래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엉뚱하게도 이제 자기 방어 모드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뒤에 논평을 보면은 정치 공세 그만하고 사법적인 저기로 넘어갔으니까 나는 정책 선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잖아요. 아니 흐름하고 날짜별로 흐름을 보시면 그건 제가 할 말이잖아요. 진흙탕으로 저를 끌고 온 거는 제가 진흙탕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너무 야 이게 좀 기자의 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법적인 문제를 시시비를 가린다면 조용하게 법적으로 진행하고 선거 기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후보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야권 후보 두 분 다 보통 야구를 봤을 때 결코 서로 공이 않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안 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사실은 전화를 어르신들로부터 몇 건을 받았어요. 걱정해 주시는 한국당 소속에 여전히 애정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 이게 제가 기자회견을 안 할 수 없던 게 뭐냐면요. 왜 네 자꾸 어떤 네거티브 하냐 이렇게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네거티브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진실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기자회견을 잡은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가 됐다. 검찰에 저 수사 의뢰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받았죠. 그 전날인가 제 기자회견 전날인가. 근데 제가 네거티브를 하려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자회견 내용은 제 자기 방어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였죠. 근데 제가 지금도 이걸 갖고 왈가왈부 확전하려고 뭘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엊그제 말씀드린 거 지금 리바이벌 하는 거지만은 그에 따라서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이거 갖고 떠들지 말고 법에 가서 가리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제가 할 말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승질 다 내놓고 이제 상대방이 어떤 모순점을 발견하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야 괜찮아 나 뒤끝 없는 놈이야 신경 쓰지 마 딱 요 정도예요. 이게 근데 후보님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사실은 충북을 미래 젊은 일꾼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었거든요. 보는데 이제 한간에서 나온 이제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좀 여쭤보면 기획서 음해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이 많이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천은 모를 것 같아요. 기획서 음해설 얘기 있을 때 이제 뭔데냐면 후보님이 추가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아직 뭐 공개된 게 없으니까. 저는 추가 증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추가 당에서 뭐라고 한 건 저는 네. 혹시 당의 대변인이 인터뷰할 때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저는 당에는 자제를 계속 요청합니다. 그건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이거는 이 진실을 아는 건 저하고 바꾸니까. 그러면 혹시 좀 하나 더 여쭤보면 안창현 수석 대변인이 여기 와서 기자회견 할 때 네. 당연히 후보님이 다른데 선거 유세를 하는지 알고 선거 유세하고 있었죠. 그 선거님 그 후보님의 캠프에서 자료를 냈거든요. 입장 자료를. 그거는 진짜. 당시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날 오전에 낸 거, 제가 낸 거. 직접 내신 거예요? 직접 냈죠. 오전에 뭐라고 냈냐면 홍보팀장도 모르고 잘 모르는 어떤 거예요? 그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잘 어느 모르고 홍보팀장이 그 이우주 왜 몰라요? 그 같이 아마 여러 개를 물으니까 개를 헷갈려서 그렇게 답하신 걸 거고 저는 그날 오전에까지 하도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자 해지해달라라는 입장문을 냈죠. 결자 해지를 해달라라는 입장문을 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요. 뭐 기획서 업무설 다 좋은데요. 아니, 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냐면은 기획서 업무를 이제 저는 기분 나쁘지 않은 얘기가 아니고 이제 들은 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자로서 호기심으로. 뭐냐면 기획서 얘기를 믿고 싶지 않은데 왜 기획서 얘기가 나냐면 추가 증거물이 만약에 이제 후보님 아니라고 하는 추가 증거물이 있다라면 뭐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이게 어쨌거나 후배가 변준만 올리고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 그 이유는 진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후배 주선에서 이제 만났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과정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 뭐 일관하고 뭔 얘기냐면 만약에 그 추가 증거물이 녹취록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쪽이 신호범님인데 제가 제안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배님이 주선을 처음에 했다는 아니 맨 처음에 만나는 것만.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개념을 분리해 주세요. 저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입장 바꾸면. 그 양해 보면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하게 자 맨 처음 만난 날 그날은 후배가 주선한 거 맞아요. 그날은 아무런 단일화에 단자도 나온 적이 없다고요. 두 번째, 박 후보님이 만나자고 한 날은 박 후보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저 공단 오거리 유세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좀 차 한잔 뭐 소주 한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난 거예요. 5월 17일 모임이 만남이. 그러면 제가 이제 기획서를 무슨 다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만 말씀드려 보자고요. 기획을 했으면 기획한 놈이 누군가를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세종경제뉴스 이재표라는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자 이거예요. 그럼 제가 터뜨렸거나 제가 대리인을 통해 터뜨렸냐 이거예요. 그분은 알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그 말이 나왔는지를. 자명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거기서는 꼬리 자르기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불행이 시작된 거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기획을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그걸 가공 뭐를 해갖고 뭐 터뜨리고 막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잊어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제안받고 제가 기자회견 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후보님 언짢아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니, 드린 말씀이 언짢아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언짢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저쪽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 거를 사실 저도 많이 듣기 뭔 때문에 얘기냐면 언짢지 그 않아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나온 게 말씀드리면 왜 기획서가 나면 후배를 통해서 먼저 만나자면 후배를 통해 주선했는데 만나게 되는 그게 헷갈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날 날은 그랬지. 그게 저쪽에서는 생각하기에는 후보님이 어쨌거나 그 후배의 주선에 처음에 이제 만나자고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 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권을 행사한다는 세 번째 그 밖에 캠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했다. 그 세 번째 그 사람이 전달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뭔 얘기냐면 그러고 나서 만약에 추가 증거분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후보님도 뭐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반복적인 얘기를 하시는 근데 건데 본질만 보자고요. 본질.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추가 증거가 뭐 아니라고 하셨는데 당에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 그게 녹취록이라면 아니 뭐가 됐든요. 지금 본질적인 부분에서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제가 한마디라도 떠든 게 있었냐 이거죠. 이 문제 발생하는 동안에 왜 그거를 자꾸 빙빙 지금 변죽을 올려서 저한테 뭘 이제 물으시는 건데 아니 변종을 올린 거 아니 맞죠. 지금 자꾸 옆에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초지일관 결제하라고 그런 거는 저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후보님이 민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민감하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런 뜻으로 주변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질문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전 기획서에 논문이 나오는 이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아까도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후배가 주선한 거는 맨 처음에 만남이라고 그 셋이 만났어요. 단일화 얘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단일화 얘기가 나온 건 했다는 얘기만 했다는 저도 들었으니까 네, 그 두 번째 만남은 박 후보님이 저를 그날 제천 아니면 충주에 있을 저 공단 오거리에 있을 때 했고 제가 그날 일정이 쭉 지방에 있어서 저녁 때 늦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역 유세하고 오다가 차가 막혀서 늦어서 좀 늦게 갔고 그랬던 거예요. 자꾸 이제 앞에 거랑 뒤를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5월 17일 만남은 후배가 주선한 게 아니에요. 직접 박 후보님이 저한테 연락을 오해가 저는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 모든 만남이 다 이제 후보님이 직접 이제 니네 3장 다 빠져라. 우리 이제 본인들이 만나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여기서 입장 발표했을 때는 마치
후보님이 얘기하지만 모든 만남의 과정에 후보님이 다 먼저 제안한 것처럼 이좀 제가- 하셨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설명 말씀하신 말씀하세요. 영상도 다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5월 17일 거는 박 후보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났고 5월 19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려서 대각발 찾아갔죠. 왜냐면 아니,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 기획서 연결자에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녹취록이 있다면 준비해갖고 가서 한 거라 이건 기획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라고 해도요. 그렇게 전제를 한다 해도 그럼 그 만든 놈이 터트렸어야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든 놈이 터트렸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누가 터트렸어요 이거를. 지금 이 저기를 세종경제뉴스에 누가 터트린 거예요. 전혀 지금 몇 가지 전제 사실들이 안 맞는 걸 저쪽에서 계속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듣고 있는 바예요. 인정이 되시냐 이거죠, 객관적으로. 날짜별로 시간별로 제가 그러니까 소상히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19일 날은 제가 찾아갔어요. 왜? 17일 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가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면 저도 후회될 것 같아서 먼저 제안을 저한테 하셨으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고향 후배 이렇게 준비하고 쎄 빠지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고향 후배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세요. 이 말 안 하고 그냥 깨지고 있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는 기자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쪽에서 계속 지금 주장을 하는 지금 후면에는 후보님이 자꾸 흥분을 하셔가지고 변승만 의원 자꾸 주변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다면서 사실 그게 딱 궁금한 거거든요. 아니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꾸며내서 지금까지 공격해온 얘기예요. 그 지금 말씀 주신 게. 근데 그동안에도 그걸 참고 있었잖아요, 제가. 진실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 참고 있던 거고, 제가 진실되지 못하면 길길이 뛰어야죠. 오전에 그 안창현 대변인 기자회견하면서 내용 중에 이제 그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다. 아니 있을 수 있겠죠. 높다 낮다는 저는 모르겠고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자빠진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법률 제가 이제 자문을 받은 거는 그리고 참 거기서 해명글에 보면은 뭐 법률 뭐라고 써 있던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박 후보님. 저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받아서 진실대로밖에 저는 이야기를 못하겠다.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마치 거기 써진 그 논평인지 성명인지 보면 제가 어떤 법률적인 걸 갖고 뭐 협박하는 듯이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써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협박하거나 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그 후배한테 물어보시면 좋은 뜻으로 만나서 나쁘지 않게 되기를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이 될 수 있겠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건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분이 당선 무효이 될지 말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부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거죠, 저는. 근데 딱 받은 건 그래요. 네가 말 한마디가 바뀌거나 어긋나면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진실만을 말해라 모든 걸. 이게 제 변호사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두 분이. 그러면 여기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안 대변인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높다 낮다는 제가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조사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혹시 그거는 당에서 조율이 된 건가 해서. 아니 조율이라고 그러시면 뭐 당에서 내는 건 당에서 내시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으로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뭐 지금 기존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그냥 드린 거니까 뭐 새로운 것이 없어서 말씀드린 정도고 나머지야 이제 다 검찰에 가서 이제 속상하게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뭐 기존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오늘 반복드린 거. 수고하셨습니다.